자, 485번을 보니까 함수 fx가 이제 이렇게 생겼고, 이거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고 했죠. 그랬을 때 상수인자 a 값이 얼마냐? 지금 이런 말이거든. 그러면 지금 얘는 몇 차 함수니? 4차 함수잖아. 4차 함수니까 어떻게 생겼겠어?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거에 도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0이 되는 x값을 찾아보면 뭐 여기 이렇게 세 군데가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러면 자, 최소값이라는 거는 당연히 어디서 나오겠니? 극소값에서 나오니까는 여기에서 나오거나 또는 여기에서 나오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f'x에서 0이 된 x값을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f'x를 한번 구해보면은 4x 세제곱이 되고요. 3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4x 제곱이 되고, 얘는 플러스 8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f'x가 뭐니까 얘가 이제 3차식이니까 당연히 이거를 뭐 인수분해를 해야 우리가 이제 뭐 이러한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뭐 x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바로 0 되는 건 알 수가 있겠네. 그쵸? 그래서 조리지법 4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8 마이너스 8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은 4 4 0 0 8 8 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냐면 x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얘는 이제 4x 제곱이고 얘는 플러스 8이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4x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가 이제 0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당연히 뭐가 나올 수가 없겠습니까? 0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쵸? x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제곱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뭐 4 곱한 다음에 8 더했으니까 얘는 0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만 나올 수가 있고, 즉 x 이퀄 뭐란 얘기니? 1에서 가능하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냐면 0이 되는 값이 하나고 얘는 0이 되는 값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가 됐다가 휘리릭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뭐를 가질 수밖에 없어?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최소값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어디에서 x가 1일 때 얘를 갖는다. 즉 1,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점이 바로 뭐야? 이 점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a값만 지금 내가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f1 해보면 1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4 마이너스 8 더하기 a가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는 a값 뭐 하면 되겠어? 찾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계산해 보시면 답은 4가 나온다. 뭐 그게 어려운 문제 아니죠.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유형 14번으로 넘어가서 최대 최소의 이제 활용을 한번 우리가 해볼 건데, 최대 최소 문제에서는 이 활용 문제가 시험에 이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활용 문제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이제 뭐 489번이라든지 492번, 493번 이 세 가지의 형태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세 문제를 다 풀이를 해줄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네 귀퉁이를 이렇게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으로 잘라내고 남은 부분을 접어서 뚜껑이 없는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한다. 이때 만들 수 있는 상자의 부피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니까, 자, 일단은 부피에 지금 뭘 구하는 거니? 최대값을 구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자, 여기를 우리가 이제 한번 x라고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x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 친구 x고 얘도 지금 x 이렇게 될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뭐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 12에서 이쪽에 x 빠지고 여기도 x가 빠지겠지. 그러니까 얘는 12-2x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바로 뭐가 되냐? 12-2x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상자의 지금 부피를 구할 건데, 부피는 결국 어떻게 구하는 거니?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를 지금 구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밑면의 넓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가로가 12-2x, 세로가 12-2x니까, 자, 부피를 우리가 vx라고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12-2x의 제곱이 뭐가 되겠어? 그렇지. 밑면의 넓이가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네.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뭐를 곱하면 되니? 높이에다가는 x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친구가 이제 부피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싹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x에 관한 몇 차가 되겠어? 3차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x의 어떤 3차식에서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서 자, 주의할 대목이 바로 뭐냐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범위라는 거는 x값이 범위가 될 텐데 x값은 지금 뭐냐면 잘라내는 어떤 그 이 한 귀퉁이를 지금 모서리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x는 당연히 길이가 돼야 되니까 누구보다는 커야 됩니까? 0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x만큼을 잘라내는 거고 여기서도 x만큼을 잘라내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고 남은 게 바로 뭐냐면 12-2x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12-2x라는 게 0보다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커야 되겠지. 되겠습니까? 이게 뭐가 되니까? 밑면의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제 0보다 커야 된다. 결론적으로 x 누구보다 작다? 6보다는 작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이 3차식을 어느 범위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뭘 구해봐라? 최대값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로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구해보시면 vx부터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리하면 이거 제곱이잖아. 그러면 4x 제곱에다가 얘가 곱해지니까 4x 세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뭐 24에다가 또 2 곱하니까 마이너스 48x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 플러스 뭐가 되겠습니까? 144x 이렇게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0에서부터 6까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다음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내는 거는 똑같습니다. 다시 뭐하고? 도함수 만들어주고, 도함수 v'x를 만들어주면 12x 제곱 마이너스 96x 플러스 144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얘는 12로 한번 묶어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겠니? 8x 더하기 12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얘는 바로 뭐냐?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겠어? 6하고 2로 되겠지. 그치? x-2, x-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결론적으로 얘는 지금 3차 함수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것이고, 자, 이 친구가 지금 뭐가 되는 거니? 2가 되고 이 친구가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보니까 x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0에서 6까지잖아. 얘가 2니까 뭐 대략 뭐 어쨌든 0에서부터 6까지니까 여기까지다라고 볼 수가 있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당연히 어디서 나오겠어? 2에서 최대값이 나온다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부피값을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야? 공식에 맞춰서 그대로 계산만 좀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답 V2는 뭐가 되냐? 2 한번 곱해주면 해볼게요. 자, 얘는 뭐가 되겠어? 8, 4, 32가 될 것이고, 얘는 이제 2 곱하면은 4에다가 얘 곱하는 거네. 4, 4, 16에 4, 8에 30이니까 마이너스 192가 되고요. 얘는 2 하면은 288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시면 답은 뭐가 되냐? 128 해가지고 4번이 답이 된다. 489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좀 잘 좀 복습을 좀 해 놓으세요. 자, 492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최대 최소에 지금 우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곡선 x제곱 마이너스 12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2라는 두 이차함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두 함수가 있고요. 거기에 내접하고 한 쌍의 대변이 x축에 평행한 내접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한 쌍이 이러한 쌍이 x축과 평행하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야. 어쨌든 이러한 직사각형 넓이에 뭘 구하라 그랬어? 최대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네.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결론은 얘들아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넓이를 뭐 s, x라고 한번 해보면 얘를 갖다가 x에 관한 식으로 일단은 만들어내는 게 내 목표야. 항상 이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문 닫고들어.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냐면은 어차피 나는 지금 뭘 구해야 돼? 이 넓이를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맞죠? 그럼 이 넓이라는 거는 당연히 뭐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가로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 여기에서부터 가로는 뭐 이 길이가 당연히 가로가 되겠지. 세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길이가 뭐가 된다? 세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맞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여기 있는 이 x값을 갖다가 우리가 a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여기 있는 x값은 뭐가 되겠니? x값은 마이너스 a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듭니까? 잘 안 듭니까? 이런 생각? 이게 지금 2차 함수잖아, 그치? 2차 함수는 뭐니? 축에 대한 대칭함수야. 대칭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를 이렇게 둘러싸여 가지고 있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직사각형을 만든다고 하면 이 가운데 축에 대해서 여기 있는 좌우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대칭이 돼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를 우리가 이제 x 이퀄 a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a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가로는 얘들아 얼마가 되겠니? 당연히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 a니까 이 가로라는 거는 2a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괜찮죠? 됐습니까? 그래서 가로는 2a야. 그리고 세로는 뭐냐면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여기 이 점의 좌표에서 이 점의 좌표를 빼는 거, 즉 이 파란색의 길이가 세로가 되니까, 그럼 나는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냐면 a, 하시고요. 이 점은 당연히 여기 이렇게 위로 볼록한 얘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2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라는 거는 얘는 a,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친구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a 제곱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는 거냐? 여기에서 여기를 뭐 해야 된다고? 빼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 다음 빼보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2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빼기는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a 제곱 이거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a 제곱이 되겠지. 되겠습니까? 왜 없어져요? 12가. 응? 12가 왜? 12가 안 없어지네요.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뭐가 됩니까? 24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됐죠? 그러면 가로라는 거는 지금 2a 이 친구, 얘가 지금 가로가 되는 거고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니? 세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넓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뭡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는 거니까, 자, 이쪽으로 와서 SA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가로 곱하기 세로네요. 그러면 이 A에다가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4,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 곱하니까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4A 세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야? 48a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항상 얘들아, 이 최대 최소의 활용 문제에서는 어떤 이제 값을 뭐 a나 뭐 x나 또는 뭐 이게 t나 이렇게 넣으면 그거에 대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범위가 필요해. 뭐가 필요하다고? 범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a라는 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어떻게 얘를 만들 수 있냐면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잖아. 이렇게도. 뭔 말인지 알았지?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어떻게도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a라는 점은 뭐 아주 여기서 이렇게 얇게 만들면 그렇게 만들 일은 없겠지만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어쨌든가 a라는 점은 여기 있는 0보다는 커야 되고 여기 있는 점보다는 뭐 해야 되겠어? 작아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렇게 만약에 돼버리면 직사각형을 뭐 할 수 없으니까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점이 바로 뭐냐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친구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x값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실제 근데 얘들아 너희들 그 주관식 나오니 안 나오니? 주관식 안 나오면 사실은 이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주관식은 반드시 필요해. 근데 객관식에서는 그냥 어차피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무조건 답이라고 보면 돼. 알겠어?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 원칙대로 좀 해주면 얘가 0이 되는 x값이니까 x제곱이 12가 되니까 x는 뭐가 돼? 풀마 루트 10이니까 2 루트 얼마니? 3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2 루트 3이라는 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제 a라는 거는 바로 뭐가 되냐? 0보다는 a는 커야 되고 2 루트 3보다는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이라면 분명히 극대값이 나올 것이고 최소값이라면 뭐가 나와? 극소값이 분명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 최소 활용에서의 내가 구해야 되는 a값은 항상 극대나 극소가 답이 된다 라고 일단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그냥 뭐야? 이러한 3차 함수가 있어.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을 한번 뭐 해봐라? 구해봐라. 이런 문제라고. 지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기말고사 범위인데요. 만약에 중간고사 때 니네가 만약에 진도가 많이 나가면 여기까지가 중간고사야. 그리고 이제 뭐 진도가 조금 적으면 기말고사 부분인데 이 문제는 100%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뭐 하는 거지? 미분하는 거지. 그러면 S 프라임 A라는 거는 얘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2A 제곱 플러스 48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그럼 이 친구는 뭐 마이너스 12로 묶어내면 A 제곱 빼기 4가 되니까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러고 이제 이 친구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왜?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이제 2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0에서부터 뭐 2루트 2고 얘들아 0에서부터 2루트 3이고 2루트 3 얘는 바로 루트 12잖아. 루트 12는 얼마 몇 점 얼마니? 3점 얼마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실제로 어떻게 그려지냐면 0에서부터니까는 뭐 대략 여기서부터 3점 얼마 이 정도까지 그려진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 당연히 어디서 최대가 될 수밖에 없겠어? 2에서 당연히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답은 뭐야? S에다가 2를 대입한 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답이다라고 보면 돼. 여기다가 뭐 하셔도 되고요. 뭐 여기다가 넣으셔도 상관없으니까 뭐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84 마이너스 32가 되고 여기는 2 집어넣으면은 96이 돼서 최종적인 답은 64가 뭐가 될 수 있다?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489번, 492번 두 개 풀어줬고 489, 492, 493 셋 중에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쌤이 생각할 때 가장 나오기 좋은 문제는 492번입니다. 492번이 1순위고 그 다음에 이제 뭐 489와 493은 조금 어렵게 낼 거면 493번으로 내는 거고 좀 평이하게 낼 거면 489번으로 나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셋 중에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자, 49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이가 9고 높이가 18인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이 있습니다. 이 원기둥의 부피에 뭘 구하라고? 최대값을 한번 구하라 이런 얘기야. 지금 원뿔이 아니고요. 이 원기둥의 부피의 최대야. 그쵸?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은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기둥이잖아. 뿌리면은 3분의 1이 곱해지는 거고 기둥이면은 그냥 밑면의 넓이지. 밑면의 넓이 곱하기 뭐가 되는 거니? 높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밑면의 넓이니까 우리는 그냥 이 친구를 얘를 뭐라고 할 수 있겠어? 그냥 R이라고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R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얘도 뭐가 되겠니? R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럼 나는 이제 누가 필요한 거야? 사실 뭐 밑면의 넓이라는 건 얘 같은 경우는 뭐 별거 없잖아. 그쵸? 그럼 얘는 뭐라 그래? 파이 R의 제곱이라고 하면 끝나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높이가 이제 얘가 지금 이제 H인데 생각을 해보자. 여기는 지금 미지수가 R이고 여기는 미지수가 지금 뭐니? H지? 그럼 미지수가 몇 개야? 2개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얘네들을 H로 다 바꾸든 또는 R로 다 바꾸든 둘 중에 하나로 뭐 해야 돼? 통일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시겠어요? 네. 둘 중에 하나로 통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필요한 거는 지금 뭐냐면 이만큼의 길이에요. 이만큼. 자, 이걸로 할까요? 자, 이 길이가 지금 뭐가 되는 거니? 얘가 지금 H가 난 얘가 필요한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 이 H를 R에 관한 식으로 한번 이렇게 세워봐야 되는데 어떻게 세울 수가 있냐? 여기서 필요한 거는 닮은 관계야. 뭐라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러한 도형이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도형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자, 보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을 한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얼마가 되죠? 9죠. 여기가 얼마가 되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1일 때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니? 2가 된다는 얘기거든. 그치? 그렇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이 작은 이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은 당연히 마찬가지 뭐가야? 닮은 관계가 된다는 얘기야. 닮은 관계니까 우리는 뭐를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이 친구가 R이라면 여기서 얘는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어? 2R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왜? 얘가 1대 2니까 이 친구도 1대 2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H는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18이라고 했죠. 그쵸? 그러니까 18에서 누구를 빼면 되겠어? 2R을 빼면 되겠지. 그러니까 18-2R 이렇게 우리는 H를 뭘로? R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뭐 할 수 있어?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다 했어. 여기에서 이 H라는 이 친구가 오면 안 된다고. 왜? 얘는 지금 R이고 얘는 H잖아. 그러면 미지수가 2개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H 대신에 누구? 18-2R이라는 친구가 와서 얘하고 이렇게 곱해주는 상황이 돼야 된다고. 뭐 조금만 한번 정리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그러니까 부피니까 우리는 부피를 V 그리고 이제 변수가 R이니까 VR이라고 한번 해보면 자, 파이 R 제곱 곱하기 18-2R 이렇게 식이 세워질 수가 있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사실 이 파이라는 거는 그냥 어차피 나중에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이 선생님 그냥 이렇게 묶어내고 얘 계산해보면 -2R 세제곱 플러스 18R 제곱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어? 세워볼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그럼 뭐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뭐 한 다음에 v 플러임 r 만든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r 값을 구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래프로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 세 번째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라고? 극대나 극소값이고 최대값이면 무조건 극대값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얘는 파이는 그대로 냅두고요. 이거 한번 해보면 6r의 뭐 제곱 더하기 36r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괜찮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0하고 뭐하고 0하고 6에서 되겠지. 얘는 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뭘로 묶을 수가 있어? 6r로 묶으면 r-6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r이 0이거나 또는 r은 뭐가 된다? 6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얘는 지금 3차 함수인데 보니까 자, 최고차항이 음수인 3차 함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니?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고 나면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 0이 되고 여기가 뭐가 된다?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도 r이라는 게 지금 이만큼, r이 여기 보니까 r이 지금 이만큼이잖아. 그래 안 그래? 실제 이제 이 r이라는 거는 범위가 뭐가 되겠어? 당연히 0보다는 커야 되고 누구보다는 가장 긴 9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서술형을 쓸 때는 이 친구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안 쓰면 감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근데 객관식만 볼 거면 딱 보면 그냥 바로 누군 거 다 우리가 알 수 있어? 6인 거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0에서 9 사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6에서 뭐가 된다는 거야?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파이널입니다. 자, v 뭐를 구하면 됩니까? 6을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여기다가 뭐 대입하면 된다고? 6 대입하면 된다고. 6 대입하면은 뭐 36 파이에다가 곱하기 여기 6 대입하면 12잖아요. 그러니까 6이 되니까 답은 216 파이가 우리가 찾아야 되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함수의 활용이 첫 번째, 자, 접선에다가 뭐 평균값의 정리, 롤 평균값의 정리까지 이렇게. 도함수의 활용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어쨌든 도함수의 활용이 첫 번째가 접선과 평균값의 정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극대, 극소,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여기에 이제 함수 그래프를 중심으로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두 번째 파트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가 뭐냐면 방부 등식 플러스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야. 속도 가속도 이렇게 해서 6가지야 사실은. 접선, 평균, 극대, 극소, 최대 최소, 방부 등식 이렇게 해서 도함수의 활용이 6가지거든.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이제 그러면 지금 마무리가 된 겁니까? 여기까지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마무리가 된 거야.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 중간고사가 만약에 맥시멈으로 정말 많이 나간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배운 데까지가 중간고사. 그 다음에 방부등식부터 이쪽으로 이제 뭐야 무조건 기말고사 범위다라고 보면 돼. 그리고 범위가 만약에 조금 접한다 그러면은 1번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기말고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제 학교가 이제 뭐 선생님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참고하시고, 개념적인 이야기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크게 뭐 설명할 부분이 별로 없어요. 선생님이 한 가지만 좀 예를 들면 될 것 같아. 이 방정식, 부등식의 문제 패턴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 어떤 fx가 있고, fx에 뭐 식이 있습니다. 식이 있어. 가장 쉬운 패턴은 여기에다가 하고 상수항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a 같은 거를 잡아주는 거야. 알겠니? 상수항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fx의 누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까?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누구를 알 수 없다고? 위치를 알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가 뭐 근을, 실근을 뭐 하나 갖는다, 2개 갖는다, 3개 갖는다 뭐 이런 문제인데, 자, 이 fx가 3차 함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이렇게 생길 거야, 이렇게 생길 것이고,
당연히 이 A라는 친구하고 더불어서 A라는 친구 만약에 여기를 지난다면은 근이 당연히 몇 개가 되겠니? 하나가 되겠지. 근은 만나는 점이니까. X축이 만약에 여기를 지나가거나 여기를 지나가면 당연히 얘네는 근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2개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항상 포인트는 뭐냐면 극대와 극소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극대 극소일 때가 몇 개야? 2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 극대 극소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게 돼버리면은 얘는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거니까 3개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극대 극소가 2개, 극대 사이는 3개. 극대보다 크거나 극소보다 작거나 이러면 근이 몇 개? 1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얘를 갖다가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이렇게 표현해놨어. 극대하고 극소가 0보다 작다라는 거는 극대 극소가 부호가 뭐하다는 거니? 다르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암기하는 것보다 그냥 이 상황 딱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극대 극소가 0보다 작다라는 거는 극대 극소 사이에 x축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얘를 말하는 거야, 얘를. 이 상황을 지금 말하는 거야, 이 상황. 그래서 극대는 양수, 극소는 음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극대와 극소가 뭐면? 다른 부호면은 근이 3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그 다음에 극대나 극소가 뭐면? 0이면. 극대나 극소가 0이면 x축이 여기나 x축이 여기란 얘기잖아. 그럴 때는 근이 몇 개란 얘기니? 서로 다른 근이 2개란 얘기가 되겠지. 극대 극소가 0이면. 그 다음에 극대 극소가 부호가 같다. 부호가 같다는 건 뭐냐면 x축이 만약에 여기에요. 그러면 극대나 극소가 둘 다 음수가 되겠지. 둘 다 음수가 되면은 또는 x축이 만약에 여기야. 그러면 극대 극소가 둘 다 뭐가 되겠니? 양수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말하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극대하고 극소를 갖다가 곱했더니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느냐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야. 알겠어? 2개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2개는 같은 부호라는 얘기고 같은 부호라는 거는 여기 있는 1번하고 5번의 상황이 된다는 얘기야. x축이.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실근이 몇 개가 되는 얘기냐? 1개다. 이렇게 부른 거고 극대극소의 곱이 0이란 얘기는 여기 있는 2번하고 4번의 지금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실근이 몇 개라는 거고 2개라는 이야기고 극대극소가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잖아. 그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바로 3번의 상황을 말하는 거고 이때는 실근이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극대극소를 가지고 굳이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이거를 뭐 좋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2개 뭐 곱하기 상황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뭐 암기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굳이 뭐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x축과 3차 함수, x축의 3차 함수의 어느 부분을 지나가느냐를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고 실제로 되게 쉬워요. 문제 풀어보면 엄청 쉬워요. 고민하지 마시고 속도가 속도는 조금 이따 와서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방정식부터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이 얘기라고 문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방정식 이거하고 얘가 서로 다른 뭘 갖는다는 얘기니? 내 실근을 갖는다 이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서로 다른 내 실근을 가지려면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 여기 4차 함수가 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그리고 나서 근 4개가 되려면 당연히 x축이 어디가 돼야 되겠어? 여기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근데 얘는 지금 x축이 아니고 여기 있는 거 갖다가 우리가 f 함수라고 하고 얘를 갖다가 우리가 g함수라고 하면 g함수는 지금 뭡니까? 상수함수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k가 결론적으로 어디를 지나가면 돼? 이렇게 지나가면은 얘가 k가 되면은 하나, 둘, 셋, 4개가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이렇게 지나간다는 건 뭐냐면 극대값하고 극소값 중에서 두고 이렇게 지나가면 2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극소값 중에서 큰 극소값 극대하고 극소 중에서 큰 극소값 사이를 지나가면 4개가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이게 어려울 게 전혀 없잖아. 그럼 우리는 뭐야? 여기 있는 극대값 구하시고 여기 있는 극소값 구하시고
그 두 개의 사이. 그래서 K는 극대보다는 작아야 되고 극소값 중에서 큰 극소값보다는 작다. 이게 바로 답이 되는 문제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한번 구해보시면, 자, F 프라임 X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은, 극대극소가 어디서 나는지부터 먼저 알아야 되고, 그거를 대입을 해야 값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4 내려오니까 뭐가 됩니까? 2x 세제곱이 되고, 3 내려오면은 마이너스 12x 제곱, 그 다음에 2 내려오면 16x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이 친구는 일단은 뭐 2x로 묶어보면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그럼 여기서 뭐야? 2하고 누구하고 4하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결국 얘는 뭐 0, 2,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야? 그냥 뭐 F0 구하고 F2 구하고 F4 이렇게 구해보시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얘들아 그래프에 대한 학습이 만약에 잘 돼 있어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그래프의 상황이 되면 되겠다 아까처럼 파악만 되시면 문제는 바로 풀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0 대입하면 0이잖아 얘는. 그치? 그럼 2 대입하면 얼마죠? 16이니까는 8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8, 4 32 4, 8이 얼마가 되겠어? 32가 없어지고 얘는 8이 된다는 얘기네. 됐어요? 그 다음에 4를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뭐야? 4 4제곱이 얼마니? 256이니? 256에다가 2분의 1 하면 뭐가 되겠어? 128 이렇게 될 것이고 4 얘가 4의 4제곱이네. 그치? 아니 얼마야? 64에다가 256이죠? 256. 그 다음에 더하기 얘 얼마니? 16에다가 8이니까 96입니까? 맞죠? 96. 자, 그러면 이 친구 얼마냐, 이거? 뭐, 마이너스, 어쨌든 마이너스 값이네, 그쵸? 그러니까는 0이 이렇게 되고, 2에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상황의 그래프가 되겠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는 여기가 지금 0이고, 얘가 지금 8이고, 얘는 지금 뭐,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4개가 되기 위해서는 K값이 어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극대값과 극소 중에서 작은 극소값 사이를 지나가야 4개가 된다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K라는 친구는 0보다는 커야 되고 누구보다? 8보다는 작아야 되겠군요 라는 결론을 모아하면 돼. 내리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고1 때 배웠던 그거보다도 사실 이제 뭐 더 느낌상으로는 좀 편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새로 뭔가를 배우는 느낌은 아니야. 알겠죠? 자, 그래서 쭉 풀어보시고요. 533번 한번 볼까요? 플러스 문제인데. 자, 4차 함수 y는 fx의 도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4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내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잖아.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원함수는 당연히 여기가 지금 극대니 극소니. 자, 천천히 학습합시다. 자, 지금 여기 있는 함수는 무슨 함수입니까? 도함수죠. 선생님이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자, 도함수가 여러분 눈앞에 보이면은 어떻게 하라고? 위에다가 그냥 증가라고 쓰시고 아래다가 뭐라고 쓰라고? 감소라고 쌤이 쓰라고 얘기했어. 그치? 그러면 증가와 감소의 기준이 되는 이러한 친구들이 뭐가 되는 거야? 극대나 극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는 뭐야? 이렇게 올라가는 점이잖아. 그치? 선생님이 왜 올라간다 그랬어? 배고프니까 올라간다고 했잖아. 뭐 먹으러. 그러니까는 극소야. 극소. 얘는 내려올 때는 뭐야? 배부르니까 내려오는 거니까 극대. 얘는 뭐가 돼? 극소. 이렇게 조금 생각하면 편하다겠지. 자, 어쨌든 간에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원함수를 그리려면 이렇게 x축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으시면 됩니다. 이런 거 연습들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선 그으시고요. 자, 그러고 나면 당연히 영역이 몇 개로 나눠지니 영역이 4개로 나눠지겠지. 4개 영역으로. 맞죠? 그러면 여기는 무슨 영역? 감소 영역,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감소했다가 여기서 증가했다가 여기서 감소했다가 여기서 증가했다가 이런 식의 4차 함수 그래프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F 알파가 될 것이고요. 여기가 F 베타가 될 것이고 여기가 F 감마가 되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 다 되시죠? 자, 서로 다른 내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서로 다른 내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극대는 무조건 뭐 해야 되는 거야? 0보다 커야 돼. 그치? 그 다음에 극수들은 무조건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F 베타는 0보다 크고 F 알파하고 감마는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뭐가 답이 됩니까? 4번이 답이 된다. 그러니까 막상 보면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인데도 별거 아닌 문제야. 사실은 다. 그러니까 도함수에 활용해서 접선의 방정식 이후로 극대극소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이쪽 방부등식까지 싸그리는 그래프에 대한 해석만 조금 잘 돼 있으면 생각보다 금방 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533번의 문제를 대하는 자세, 일단은 플라임을 가지고 원함수인 F함수를 최대한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뭔가 파악을 해볼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문제의 조건에 맞게 내 실근이라는 건 X축이 지나가면서 그래프하고 내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534번 문제인데요. 534번은 이제 유형 1번 문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근이 뭐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라는 게 사실은 가장 쉬운 어떤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걔보다 조금 더 레벨을 올릴 거면 어떻게 문제를 물어보냐. 아, 근을 갖기는 갖는데 하나는 양의 근이면 좋겠고 하나는 음의 근이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면 근을 뭐 한 겁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한시킨 거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 풀이법은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요. x에 대한 방정식이 여기에 법문이더라. 이렇게 있잖아. 자, 우리가 이렇게 k가 있으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니 없니? 없어. 그래서 원형이 여기 없대. 오, 잘하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는 k를 일단 넘겨버리는 거야. 넘기면 얘는 어떻게 되냐? 식이 이거는 k 이렇게 바뀌어버리겠지. 이렇게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 있는 함수와 여기 있는 이 상수함수 k값의 관계에서 이제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지. 그치? 자, 이거 한번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3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갈 거란 얘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 개의 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몇 개에서 만나야 돼? 세 점에서 만나는 걸 맞는 거야, 당연히. 그치? 세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만난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두 개의 음근이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뭐가 되면 되겠어? 음수가 될 것이고 여기가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되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양수음수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Y축이 이렇게 돼 있으면 게임은 끝나는 거야. 그쵸? Y축에 따라서 뭐가 정해지는 거니까? X 음수, X 양수가 정해지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이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자, 선생님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니? 당연히 도함수가 필요하겠죠. 얘를 이제 fx라고 하면, 자, f 플라임 x는 뭐가 되는 겁니까? 3x 세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다. 그쵸? 3x 제곱 이렇게. 그러면 3으로 묶어냈더니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이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니까 마 3하고 어디서? 1에서요. 자, 그러면 잘 봐봐 얘들아.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자, 여기가 이제 마 3이 되겠죠? 여기가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뭐가 있겠어? 그쵸? x축이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y축이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 y축이 결론적으로 여기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니? 여기다가 지금 0 집어넣어봐. 지금 우리 얘 가지고 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지금 0,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0,0이니까 x축은 이렇게 지나가겠다라는 걸 뭐 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니? 그러고 나면은 잘 보세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 개의 양근과 두 개의 음근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K 값하고의 관계잖아요. K 값이 어딜 지나가면 되겠어?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X의 음수 쪽에서 두 번 만나고 X의 양수 쪽에서 몇 번 만난다고? 한 번 만나면 되니까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음수 쪽에서 한 번 만나고 양수 쪽에서 두 번 만나는 상황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은 맞지 않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이 지금 맞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문제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조건 얘는 여기 X축 중심으로 해서 X축 위쪽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야. 위쪽으로 지나가야만이 음수에서 두 번 만나고 양수에서 한 번 만나지 X축 아래쪽을 지나가면 뭐가 되겠어? 음수에서 한 번, 양수에서 두 번 이렇게 되는 걸 알겠죠? 결론적으로 K값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K값은 그치 0보다는 반드시 커야 돼. 왜? X축보다 뭐 해야 되니까? 위에서 지나가야 되니까. 그럼 누가 되겠어? 여기 있는 극대값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는 나는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이라는 극대값만 구하면 그 극대값보다는 작은 이러한 범위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극대값은 얼마입니까? 27. 마이너스 3이잖아. 그쵸? 마이너스 3 집어넣었더니 얼마가 나와요? 27 나옵니까? 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27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말이야. 얘들아, 한 개의 양근과 뭐 양수근과 음수근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누구로 인해서 이제 갈라지는 거냐? 그렇지. X축으로 인해서 갈라져. X축이라는 건 뭐냐면 Y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0보다는 크고 극대 이렇게 되든지 또는 K라는 친구가 0보다는 작고 극소 이렇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러한 문제에 뭐가 될 수 있어?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하나의 음근과 두 개의 양근이라 그러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상황이 되니까 0보다는 작아야 되고 여기 있는 극소보다는 크면 되겠지. 이런 상황이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상황은 달라지고요. 그래프 모양이 만약에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또 이렇게 바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얘라고 하려면 너무 가지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뭘 공부해야 돼? 그래프를 정확하게 빨리 그릴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아직도 그래프 몇 번 그려보지 않고 연습 제대로 안 해본 친구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문제들이 쭉 있으니까 풀어보시고요. 여기 한번 볼게요. 538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고요. 얘가 서로 다른 몇 근을 만나면 좋겠다고? 세 식을 만나면 좋겠다. 그럼 이거 간단하다니까? 왜 그러냐면 이 친구 때문에 뭐 하는 거야? 그래프 못 그리잖아. 그래 안 그래? 책에서는 그냥 이 친구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갔는데 답지대로 하지 마시고 쌤이 하는 대로 하세요. 그냥 항상 K와 얘네 넘기면 되겠지. 넘기면은 뭐가 돼?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12X가 되겠지. 이렇게 되면 이 그래프는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니 어머니? 그릴 수가 있잖아.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맞죠? 음수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누구하고의 관계야? K하고의 관계야. 그러면 K가 당연히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 그 얘기야. 여기 지나가야 당연히 세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냥 이 그래프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뭐 하면 되겠어? 그 사이를 지나가면 게임은 끝나는 거야. 그냥 아주 간단하죠 진짜. 그래서 fx가 뭐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12x니까 f 플라임 x는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12. 이거 풀마 2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F2, F 마이너스 2. 자, F2부터 하면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8 더하기 24니까 16이 되겠죠. 여기가 16이야. F 마이너스 2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는 여기가 그냥 반대로 8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4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쵸? 됐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6에서 16이고 여기 사이를 지나가야 돼. 여기를 지나가면은 몇 개니까? 2개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6, K 16 이렇게 되고 둘 다 없으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큰 거 빼기 작은 거 빼기 1 이렇게 하라 그랬죠. 이꼴이 둘 다 없으면 이꼴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시면 되고요. 이꼴이 둘 다 있으면 큰 거 빼기 작은 거 더하기 1 이꼴이 둘 다 없으면 큰 거 빼기 작은 거 빼기 1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답은 뭐가 답이 되는 거니? 31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답이 된다. 이런 문제는 아주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주어져. 알겠지? 근데 답지는 그냥 K를 데리고 가면서 그냥 했어. 그거고 X축과의 관계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K와 이 친구의 관계를 가지고 해버리면 이거의 극대값 극소값이 뭐하니까 그냥 바로 나와버리니까. 알겠지? 그 극대값 극소값 사이를 딱 K가 지나가 버리면 뭐한다? 게임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에서 뭐 극대값 극소값이 부호가 같다 다르다 그런 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자 똑같은 문제다. 왜 똑같은 문제냐면 봐봐, 여기 이 F함수가 있고 F함수가 있고요, 여기 G함수가 있어. 얘네 둘이가 서로 다른 몇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얘하고 같다라고 놓으면 되잖아. 그치? 같다라고 놓으면 되는데 얘만 넘겨버리면은 무슨 문제야? 위에서 풀었던 문제야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냐?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더하기 3x와 누구? 이거 관계라니까 그냥. 그럼 바로 위에서 풀었던 문제가 똑같아요. 다른 유형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세점이니까 당연히 양수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림 그릴 것도 없어. 이런 거는 그냥 극대값 구하고 극소값 구해서 K가 그 어디만 지나가면 된다? 사이만 지나가면 게임은 끝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바로 끝나는 문제지.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 문제가 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쪽 가볼게요. 자, 방정식 끝났습니다. 방정식 이게 다예요. 어이없죠? 살짝. 자, 부등식. 부등식은 여기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우리가 항상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얘하고 얘가 있는데 얘를 뭐라고 바라보면 된다고? 항상 그래프. 오케이? 0은 뭐라고 얘들아? x축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여기 있는 4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 x축이 이렇게 있으면 4차 함수 그래프가 여기 위에서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만나기만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지. 커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4차 함수의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fx라고 하면 f'x를 구해서 0이 되는 x값을 먼저 구해. 걔네들이 뭐니까? 극대극소 될 수 있는 애들이니까. 다 아시죠? 그럼 당연히 3개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얘는 구할 필요가 없죠. 여기의 함수값과 여기의 함수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둘 중에 작은 함수값이 0보다 뭐하면? 크면. 왜? 이 친구가 이 함수에서 가질 수 있는 제일 뭐한 값이니까? 최소값이니까. 제일 작은 최소값이 x축보다 커버리면 당연히 모든 실수의 x 돼서, 그러니까는 x 전체에 있는 그래프가 x축하고 안 만난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뭐 어쩔 수 없이 a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여기서도 k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k로 가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4차 함수 그리고 4차 함수가 뭐 이렇게 그려진다 하면 k가 이렇게 돼버리면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fx라는 게 x 4제곱 플러스 4a 세제곱 x 더하기 12가 되고요. 자, 도함수를 한번 우리가 해보면 4x의 세제곱 플러스 3, 4, 10 아니지 얘는 아니죠. 1이죠. 1 넣으면 뭐가 되겠어? 4a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끝났네. 됐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4로 묶어주면 x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어떻게 돼? x4 x 더하기 a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그러면 얘는 무슨 근입니까? 허근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럼 당연히 x 이퀄 뭐에서? 마이너스 a에서 쭉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a란 얘기지.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대입하면 되는 거지. 왜? 뭘 알아야 되니까? y의 함수값을 알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a 대입하면 뭐가 돼? a 4제곱. 여기다가 마이너스 a 대입하는 거잖아.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a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 a의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3a의 4제곱 더하기 12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가능하겠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이 친구가 누가 마이너스 3a 4제곱 더하기 12가 0보다 뭐 하면 된다고? 크면 되겠다는 얘기지. 괜찮겠어?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니까 뭐가 되니? 넘어가면은 3a 4제곱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것이고 3 약분하면은 뭐가 되죠? 4 이렇게 되겠죠. 이거 너네가 이제 해보면 인수분해 해보면 a 제곱 더하기 뭐 2,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자, 이 친구는 무조건 양수죠. 양수는 그냥 없애도 상관없겠네. 맞죠? 사실 이거 4차 부등식이라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긴 한데요. 그냥 얘가 양수면 이거 부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양수인 거 확실히 알잖아. 그러면 결국 얘만 계산해 주면 되겠지. 그럼 a는 뭐가 돼야 되겠어? 루트 2에서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얼마 얘는 1. 얼마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 이렇게 3개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다음 몇 개? 3번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뭐 4차에 대한 부등식을 안 해볼 수 있으니까. 근데 얘들아, 부등식에서 한쪽이 0일 때 한쪽이 만약에 양수나 음수라는 게 판단이 딱 서잖아. 그러면 특히 양수라는 판단이 서면 걔는 그냥 뭐 해버리면 됩니까? 나눠버리면 돼요. 그냥. 알겠지? 자, 이렇게 5번까지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6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 이 친구 해야 되네요. 547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별거 없어. 봐봐. fx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여기 지금 미지수 없잖아. 무조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gx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 fx의 그래프가 gx보다 항상 어디 있도록? 그럼 항상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얘기 아니겠어? 그럼 딱 보니까 누구 두 명은 데리고 올래? 얘네 둘이를 데리고 와도 되는데, 그러면 K가 음수잖아. 내가 K를 가지고 확인해야 되니까 K가 음수면 또 K를 또 부호를 또 생각해야 되겠지. 그런데 얘네들이 넘어가 버리면 얘네들은 어차피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결론도 이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K를 이쪽으로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뭐 하는 거야? 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지. 지금 뭐 어려운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그냥 미지수인 K가 양수인 상황으로 만들고 싶다는 얘기야. 그래서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K라는 친구가 될 것이고, 얘가 다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X 몇 제곱? 4제곱. 넘어가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6X 뭐가 돼요?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9x인데 넘어가니까 플러스 8이잖아. 그치? 플러스 9니까 플러스 몇 x가 됩니까? 8x 이렇게 된다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우리는 얘는 어쨌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왜? 미지수가 없으니까.
그쵸? 얘가 뭐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뭐 그런 거 상관없잖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점하고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은 내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그러면 지금 뭐 하면 돼? K가 항상 위에 있다는 얘기는 K가 어떻게 돼? 이렇게 가는 얘기, 이렇게 가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친구가 뭐 3이라고 여기 이 값 중에 하나일 거야. 만약에 얘가 4라고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K는 4보다 크다 이거라고 그냥 답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뭔가 이거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뭘 뭐 차관해야 되고 추론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없어요. 연습할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연습을 하시잖아. 실제 시험 딱 보면은 바로 이렇게 된다니까.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다 볼 수 있고, 아 그러면 나는 뭐 이거 아니면 뭐 이렇게 될 거니까 극대값 그치? 얘가 가질 수 있는 극대값보다 크면 최대가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럼 나는 그냥 극대값만 구하면 돼. 누구의 극대값? 얘의 극대값만 구하면 되니까 도함수 빨리 만들고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에서 이런 상황이 x가 만약 3개가 나오면 가운데 걸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고. 이런 거 막 집어넣어서 함수값 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시간 없는데.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빨리빨리 머릿속에 바로바로 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넘어갈게요. 여러분 풀어보세요. 나머지 이렇게 다 계산 문제니까 그냥 알겠지? 자, 여기 봅시다. 자, 이 친구도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왜 똑같은 문제냐면 이런 범위가 일단 주어진 거 차이 하나인데, 자, 이거 보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 하겠다고. 왜 이렇게 하려면 식에 왠지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때? 별로 안 좋아. 별로 안 좋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얘네 그냥 넘기란 얘기야. 이렇게 넘기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K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내가 뭐 할 수 있어? 그릴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그래프를 깔끔하게 그릴 수 있으면 마음적으로 위로 편해. 왜? 그냥 그 그래프 가지고 판단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를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근데 K를 데리고 있으면 얘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K값에 따라가,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히려 걔보다는, 근데 답지는 얘들아 다 K를 데리고 다녀. 답지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야.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뭔가 그려지겠지. 그치?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자, 얘를 갖다가 F라고 한번 해보면 F 플라임 X가 뭐가 되니?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을 0하고 2잖아. 얘가 0이고 얘가 뭐란 얘기야? 2란 얘기야. 그러면은 뭐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0일 것이고 얘는 0,0 됐어? 얘는 뭐가 되겠어? 2 집어넣었더니 2, 뭐가 됐니? 12에서 8이니까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0에서 2까지니까 이 중에서 이만큼의 그래프만 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K가 이만큼의 그래프보다 뭐 해야 된다고? 커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근데 지금 0에서 2까지니까 여기가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이게 안 들어가네. 이게 안 들어가네. 그치? 안 들어가니까 결론적으로 K라는 거는 2가 돼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K는 2보다 크거나 뭐 해도 돼? 같아도 되겠지. 얘가 2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답지 여러분 보시면, 자, 548 한번 볼까? 선생님이 이제 무슨 말 하냐면, 자, 그 다음에 550 한번 볼게요, 여기. 그래, 얘도 지금 딱 봐봐, 얘들아. 그냥 똑같은 문제야, 다 그냥. 항상 아래에 있다. 얘가 얘보다 아래에 있다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풀자는 얘기니?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이 4x 빼기 k보다 작아야 돼.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얘네를 뭐 다 넘겨서 그냥 뭘로 이렇게 얘를 갖다 fx 0으로 보면은 극대극소로 그냥 k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물론 그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근데 느낌상 k가 이리로 넘어오고 알겠니?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생각하자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 얘는 내가 정확하게 극대 극소값을 뭐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되겠어? 그러니까 여기 함수 이 범위 내니까 얘는 지금 뭐 이렇게 일단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어느 부분이 될 거 아니야. 2에서 4가. 그러면 2에서 4에 이퀄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아까처럼 그냥 여기라고 해서 해볼게.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K가 이 그래프보다 뭐 해야 된다고? 작아야 된다고, 그치?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고. 당연히 최대값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 여기 이 값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 B 플러스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정식, 부등식은 선생님 있잖아. 그냥 풀이법이 하나야, 그냥. 어차피 K가 나오는 거가 문제가 나올 거거든, 얘들아. 그러면 그냥 K 따로, K 아닌 친구들 따로 이렇게. 알겠지? 그렇게만 구분하셔가지고, 이거에 이제 뭐, 2에서 4 사이에서 얘가 나타나는 그래프 범위만 여러분이 참가하셔서 제일 작은 거가 바로 뭐가 되겠어? K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X가 0보다 클 때, 이거 뭐 X가 0보다 클 때, 이거 뭐, 얘는 K가 많이 대놓고 이렇게 줬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그래프를 뭐 할 수 있는,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 상황이면 좋다 이거고, 한번 풀어봅시다. 얘를 선생님 f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f 플라임 x는 뭐가 됩니까? 6x제곱 플러스 6x 빼기 10이 되고, 6으로 묶었더니 x제곱 x 빼기 2니까 x 더하기 2 x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하고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최고창이 양수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여기가 뭐라고? 마이너스 1, 여기가 뭐? 1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0부터니까 당연히 자, 뭐 여기서부터 뭐 이 정도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쵸? x가 0보다 크다니까 얘는 포함 안 되겠다. 이렇게 0부터. 이해되시죠? 그런데 얘가 k보다 뭐라고?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냥 k가 어디 있으면 되겠어? 여기 있어도 되고, 어디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극소값 구하면은 그냥 그게 뭐가 되는 거야? k는 극소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다 지금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그냥 뭐 다른 느낌이 없잖아. 다 똑같아. 그냥. 알겠지? 그래서 1 여기다가 대입하면 얼마나? 1 대입하면 얼마죠? 그래서 5에다가 마7이죠. 그러니까 k는 마7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551번까지 선생님이 했고요. 553번으로 한번 볼게요. 뭐 똑같은 얘기죠, 얘도. 왜?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얘가 크고 싶다 그 얘기야. 그치? k 어차피 뭐 플러스 값이다. 그러니까는 니네 두 명 뭐 해버려? 그냥? 두 명 넘겨버려. 이렇게 넘겨버리면 K가 크다 블라블라보다. 근데 여기는 뭐 할 수가 있다고? 그럼 그럴 수 있다고. 내가 3차 4차니까 어차피 얘가 양수니까 아마 뭐 이렇게 되는 거 갈 거야. 근데 마이너스부터 여기까지니까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근데 K가 지금 뭐 해야 돼? 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치? K가 커야 되니까 당연히 K는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정수 K니까 여기 뭐 어쨌든 여기선 여기 아니면 여기가 최대일 거지. 만약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둘 중에 한 값 구한 다음에 얘보다 K가 크다 이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K가 뭐 4분의 17보다 크다 이렇게 돼버리면 정수 K의 최소값이니까 K는 그냥 5 이러면 그냥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방정식, 부등식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는데 뭐 느낌상 사실 얘는 진짜 어려운 게 없어요.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함수 내가 그래프를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조금 더 정확하게 내가 좀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만 여러분이 가지시면 되고요.
자, 이제 속도가 속도인데, 시간이 지금 조금 한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속도가 속도를 사실 다 끝낼 수는 없고, 속도가 속도도 뭐, 속도가 속도는 얘들아, 대놓고 방정식, 부등식보다 더 수월합니다. 속가. 발음이 좀 그렇다? 발음 조심해야 되겠다. 자, 정 선생님이 간단히 정리를 좀 한번 하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 여기 지금 8번, 9번, 15번까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있어. 변화율까지 있어가지고. 자, 위치 함수가 있어요. 무슨 함수가 있다고 얘들아? 위치가 있고, 위치, 그러니까 X축, 이게 이제 X축이야. 우리가 지금 수투에서 하는 속도 가속도는 X축, Y축도 아니야. 그냥 X축, 이 수직선 위에서만 해, 그냥. 아주 진짜 그냥 사사분면도 아니고 그냥 수직선 위에 굉장히 단순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를 우리는 위치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함수가 보통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t에 따른 이니까 x 이퀄 t에 관한 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x 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정해진다는 얘기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는 위치 함수라고 하는 거야. 위치 함수. 알겠니? 그러면 이 위치 함수를 한 번 미분해. 몇 번 미분한다고? 한 번. 즉 위치 함수의 도함수를 만든다는 얘기지. 얘기니까 선생님 예를 해볼게요. 이거를 자 미분해봐.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니? 3t 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1 되겠지. 그쵸?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속도 함수. 속도 함수. 무슨 함수? 속도 함수. 얘를 선생님 V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 한 번 더 미분하면은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가속도라 그래. 사실 뭐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뭐 속도의 개념, 가속도의 개념을 선생님이 뭐 그 수업하지는 않을 거고, 그냥 우리는 단순히 그냥 여기서 한두 문제 나올 거거든 시험에. 그냥 이거를 한 번 더 미분해봐.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6t-4. 이게 바로 우리는 가속도가 a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냥 이게 일단은 속도가 속도에 대한 개념 전체입니다. 끝이에요. 이게 위치 함수는 어떻게 주어진다? x 이퀄 t에 관한 식으로 주어진다. 그 친구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된다. 속도 함수 보통 v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가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참고적으로 속도의 절대값. 속도라는 거는 얘들아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 쉽게 말하면 앞방향으로 가면은 플러스가 되지만 뒷방 후진하면은 마이너스야. 그런데 그 속도를 절대값 씌우는 게 바로 속력이야. 속력은 무슨 개념이냐면, 여러분 이제 아버지 차 보시면 속도판 게이지가 있어요. 게이지는 0에서부터잖아. 그치? 그러니까 후진하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0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양수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 그게 속력 개념이야. 그러니까 속력은 뭐가 없어? 방향이 없어. 알겠어? 그래서 흔히 뭐 이런 문구가 있죠.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뭐 방향이 문제다, 막 방향을 잘 잡은 이런 말이 있잖아. 이거는 전형적인 문과 친구들이 말하는 겁니다. 속도라는 거는 방향까지 포함된 게 속도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려면 속력이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다.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할 때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사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려면 속도라고 쓰면 안 돼. 속도는 방향이 뭐 하는 거라고? 포함된 용어야. 풀마 개념이 있어요. 참고로 아시고. 준호? 잘 듣고 있죠? 자, 방향을 잘 잡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한 2가지 정도만 이제 조금 조심할 만한 얘기만 선생님이 더 해주면 될 것 같아. 일단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 원점을 출발해서, 어디를 출발해서?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거다. 그래서 그냥 X는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t라고 하면 v 함수 그냥 이거를 구해놓고 시작하는 게 편합니다. 문제 풀 때. 알겠어? 속도 함수 뭐가 된다고? 3t 제곱 4t 플러스 1 가속도 함수 6t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자, 점 P가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가는 순간에 뭘 구하라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원점을 출발해서 다시 원점을 지나간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들아, 원점이라는 거는 위치를 지금 물어본 거니, 속력을 물어본 거니, 가속도를 물어본 거니? 위치겠지. 원점, 너 지금 어디야? 뭐 물어보는 거니? 위치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친구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뭘 물어본 거야? t값을 물어본 거야. 알겠어? 그럼 얘가 0이 되는 t값은 얼마입니까? 1이겠지, 1. 됐습니까? 그러니까 출발해서 뭔가 어쨌든 갔다가 다시 이렇게 지나가겠지. 근데 이렇게 여기 원점 지나갈 때, 여기 지나갈 때 t값이 얼마라고? 1. 그때 뭘 구하라고?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답은 얼마? 아, 이런 문제야, 그냥. 문제가. 알겠어? 그래서 속도, 위치, 속도, 가속도 함수를 다 구해놓고 여기서 물어봐. 또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니? 방향을 바꿀 때 이렇게도 얘기를 해. 그럼 얘들아, 자, 몇몇 선에 쓰이는 용어만 좀 설명해 줄게요. 자, 뭐 원점을 지난다. 당연히 얘는 위치에서 찾아야 되는 거지. 알겠지? 근데 이 원점, 이게 우리가 이 속도 가속도하고 관련된 거는 두 개거든, 얘들아. 뭐 두 개냐면은 이렇게 좌우 있어. 좌우 운동. 좌우 운동은 X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또 하나는 뭐냐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하 있어. 상하 운동. 알겠니? 좌우 운동에서 원점이라는 거는 상하 운동에서는 뭐냐면은 땅이야, 땅. 땅이라는 곳이 위치상으로 뭐니까? 제로니까. 그러니까 그 용어들만 좀 그냥 이해하면 돼. 쓰는 용어들만. 얘가 원점이란 얘기는 얘가 뭐란 얘기라고? 땅에 떨어질 때 어떤 물체가 상하운동을 한다. 땅에 떨어진다라는 말은 땅에 떨어질 때 t값을 내가 어디 가서 찾아야 되냐 그 얘기거든. 그럼 어디 가서 찾아야 된다고? 그렇지. 위치가 0일 때잖아. 땅에 떨어지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원점, 위치, 얘는 뭐라고? 땅. 두 번째는 뭐냐면 좌우 운동에서 방향을 바꿀 때 그럼 방향을 바꾸려면 여러분 부모님이 칼에서도 아니고 차 가다가 방향을 쓸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가다가 잠깐 멈추고 돌리잖아, 차를. 갑자기 무슨 행동 돌진 않잖아. 그러니까 좌우 운동에서 뭐는 방향이 바뀌는 이런 멘트가 나온다고 해. 방향이 바뀐다. 이 말은 속도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단원이 뭐니 얘들아? 도함수의 활용이죠. 도함수의 활용에서도 사실은 뭐? 그렇지. 그 도함수가 0이 되는 극대 극소를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야. 다 보면. 최대 최소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최대 최소 값도 극대 극소에서 나오는 거고. 방부등식도 거의 어디서 나와? 극대 극소에서 나오는 거잖아. 다 거기 얘기하고 있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관심이 가는 건 딱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두 개야. 더 많지도 않아. 위치에서 찾아야 되냐? 위치는 그냥 원함수가 0이 되는 점이잖아. 그치? 근데 걔보다는 도함수의 활용 단원에 맞게끔 어디에서? 도함수가, 플라임 함수가 0이 되는, 즉 속도함수가 0이 되는 그 얘기라고. 속도함수가 0이 되는 게 바로 뭐냐?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야. 좌우 운동에서는. 알겠니? 그러면 상하 운동에서는 얘들아 어떻게 표현될까?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 라는 말로 표현돼. 생각을 해봐. 쭉 최고점에 올라가면 속력이 뭐가 돼?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다가 최고점에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떨어지겠지. 그러면 당연히 풀렸었다가 뭘로 바뀌어? 그렇지, 이 얘기야. 이 얘기만, 단어만 알면 돼, 그냥. 그래서 얘는 바로 뭐냐면 최고 위치. 자, 최고 위치에 올라갔을 때 높이가 얼마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V 함수가 0이 되는 t값을 구하고 그 t값을 최고 높이가 얼마냐고 물어봤잖아. 그럼 높이는 뭘 물어보는 거야? 위치. 그 t값을 위치 함수에다가 뭐 하면 돼? 집어넣는 이런 내용이야 그냥.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지 않은 게 이제 조금 더 있는데 하여튼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 자 558번까지만 오늘은 선생님이 할게요. 유형 9번까지만 하고 10번부터 이제 뭐 그래프 조금 나오는데 거기서부터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자 하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요일 날은 계속 진도 나갈 거야. 수요일 날은 그리고 토요일 날만 그런 식으로 수업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문제 풀이 관점에서만 보면 일단은 무조건 뭐부터 하라고? 그냥 다 만들어 놔. 어차피 다 써야 돼, 대부분. 그러니까 x가 지금 뭐냐면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t제곱 플러스 12t야. 그러면 v 함수는 뭐냐? a 함수는 뭐냐? 이 얘기지. 그러면 얘는 3t제곱, 얘는 마이너스 뭐? 15t 플러스 12가 되고 얘는 뭐가 되겠어? 6t 마 15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갑시다. 자, P가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알겠니?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니까 당연히 얘가 3차 함수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방향을 바꾸는 거야. 이게 증가 감소니까, 그치? 여기서 또 뭐 방향을 바꾸는 거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게 도함수니까 얘가 0이 되는 t값 중에서 뒤에 거 t값을 말하는 거지. 그럼 얘는 3으로 묶으면 얘는 뭐가 됩니까? t 마이너스 5t 4 이렇게 되잖아. 그럼 1사잖아, 1사. 그러니까 두 번째로 바꾸는 거는 뭐라는 얘기야? 4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때 뭐 구하라고?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그냥 이런 문제라고, 이런 문제.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뭐 속도가 뭐고 가속도가 뭐고 막 그런 거에 너무나 막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고 그냥 단어의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이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계산해보면 1번이 답이 되는 거 보고 위아래 상하 운동만 하나만 좀 해볼게요. 자, 상하 운동이 없네 여기는.